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 스토리 뜨기 이야기의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화요일이고요. 아직 9월이 되기 며칠 전인데 여러분한테 오늘은 에피소드 영상 앞과 뒤쪽에 좀 다양한 것을 붙일 생각입니다. 영상 시작하자마자 제 얼굴이 아닌 다른 영상을 보시고 오셨죠? 제가 언제더라? 지난 금요일날 그 로컬에 시베소폴이라고 하는 도시에 센터 포 더 아트라는 이렇게 조그만한 굉장히 작은 갤러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파이버 엑스비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버에 관련된 무슨 아트 피스들을 전시해 놓은 그런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그 아트 갤러리는 아주 작고요. 그래서 뭐 돈을 내고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공짜입니다. 그거 이제 9월 10일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야지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다녀왔어요. 근데 재미있더라고요. 뭐 어떤 식으로 그걸 하는지 모르겠고 제가 보니까 그게 10번이 넘은 11번째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인터내셔널 위빙 파이버 아트 엑스비션인데 위빙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퀼트 같은 것들도 있었고 되게 신기한 것들도 많이 있었고 뭐 프린팅해서 그 위에 또 그 파이버를 이용해서 이제 페인팅을 한 그런 것도 있었고 해서 제가 앞에 영상에 여러분 구경하시라고 잠시 올려놨습니다. 그런 거 보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항상 뜨개와 코바늘과 잘 봐야 뭐 위빙 아니면은 펀치니들, 뭐 인브로이더리 그런 게 이제 다 모두 속해져 있는 거죠. 근데 가격이 제목 옆에 붙어 있는 걸 봐서 거기에 이제 그 작품의 제목, 그 다음에 작가의 이름,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엇을 재료로 사용했는지 그런 디스크립션이 아주 짧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격이 붙어 있는 거는 아마도 팔기 위함이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뭐 오렌지색 다 동그란 스티커가 붙여 있는 건 아마 팔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구경이었고 여러분하고 쉐어하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앞쪽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여러 개의 세퍼레이트 영상을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보여드릴 거라서 조금 이것저것 뒤섞이지 않도록 앞에다가 영상 시작하면서 보실 수 있도록 앞에 넣어놨고요. 잘 보고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에피소드 36번째 시간인가요? 맞죠? 오늘 에피소드 36번째 시간이고요. 뭐 아직 8월이고 9월 달도 더운 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여름이 다 갔다 하기는 어렵지만 벌써 좀 너무 이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느낌이 있습니다. 가을이 오려는구나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생겨서 그런지 또 인스퍼레이션도 생기고 새로운 인스퍼레이션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 뜨개몽 영상에서도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찍었잖아요. 그리고 마이크의 포지션을 밑으로 해서 그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이제 에디팅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소리가 너무 좋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방이 저희 집에서는 가장 좀 넓은 스페이스를 차지하는 부분인데 되게 세퍼레이트해 있거든요. 집이랑 이렇게 집 안에 있지만 미국 집들은 보통 저희 집은 2층 집인데 2층에는 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층에는 이제 거실이 있고 부엌도 있고 그런데 저도 이제 잘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이제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의 스타일이랑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잘 맞지가 않아서
도대체 이 방이 뭘로 쓰이는 걸까? 어느 집에 가도 이 리빙룸이라는 게 있고 패밀리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리빙룸과 패밀리룸의 차이는 뭘까? 그러니까 만약에 잠깐 이제 뭐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보통 패밀리룸인가요? 저 아직도 헷갈려요. 패밀리룸하고 리빙룸을 어떻게 붙이는 건지. 근데 이렇게 방이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면 왼쪽으로 턴을 하면 이렇게 큰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게 아래층에서는 되게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파이어플레이스도 있고 저희는 그냥 여기에다 소파를 놓고 맞은편 제가 지금 앉아있는 곳에 대각선으로 오른쪽에는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이 좀 패밀리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리빙룸은 아닌 것 같고 아시는 분은 얘기해주세요. 아래층은 하드우드 플로어고 2층은 카펫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2층에 걸어다니는 소리가 좀 그 소음을 줄이려면 그 카펫이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 2층에는 카펫을 많이 해놓는 편입니다. 그리고 계단이 있기 때문에 계단도 카펫으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펫으로 되어 있어요. 이 방이 아무래도 제일 크다 보니까 울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이제 피아노 같은 거 하고 리코딩 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이게 울림이 있어서 되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작은 방에 피아노가 있어야 된다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 옮기든지 하지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지금 상태로는 뭐 그럴 것 같진 않고요. 저희 아이는 또 키보드가 있으니까 보통은 자기 에어리아 이제 키보드를 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세퍼레이트된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가장 북쪽이고요, 집에. 그래서 제일 어둡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 방이 소유자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부엌이나 또 거실에 제가 주로 있는 곳이 거실과 부엌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제 것들이 많아요. 뭐 책도 여기 이렇게 있고 얀도 한 보따리 있고 막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부엌은 또 제가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엌이 있고 다이닝 룸이 있고 부엌이 있고, 부엌은 이렇게 세퍼레이트 공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요. 다이닝 룸하고 그 다음에 리빙룸하고. 그래서 부엌에서 리빙룸 TV 다 보이고 그 공간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족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 다이닝 룸이라고 또 세퍼레이트하게 문을 열고 닫는 건 없지만 약간 부엌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2층으로 가서 자기 방에서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싫어서 2층에는 정말 잠만 자고요. 침대 뭐 밖에 없고, 침대 뭐 서랍장 밖에 없고, 자러 가기 위해서만 올라가고요. 아래층에서 숙제하고 뭐 하고 놀고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이닝 룸이, 어차피 저희는 다이닝 룸이 아니라 다이닝 룸이죠. 근데 저희 식탁은 또 다이닝 룸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퍼레이트한 이렇게 뭔가 다 오픈된 공간에서 식구도 셋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내고, 그렇게 세퍼레이트로 되어 있는 포멀 다이닝 룸 같은 데를 아이 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 컴퓨터가 있고, 그래서 아이는 아래층에서 있고요. 그래서 그 방에는 컴퓨터가 있고, 포멀 다이닝 룸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쪽은 사실 파이어플레이스가 있어도 쓰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 방은 제가 이제 피아노 레슨 하거나 하면은 이 방, 저기를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간이고, 또, 뭐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할 때 쓰는 공간이 여긴데, 여기를 꽉꽉 채우고 있죠, 제가. 그래서 아래층에는 정말 제 공간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쪽에 실들이 되게 많아졌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밑에다 달아놓고 했더니 확실히 울림이 너무 심해서, 사실은 제가 마이크에 대한 불만이 살짝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리 들으시는 데는 별로 지장은 없지만 이제 집에서 계속 찍어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 앞에 여기가 이제 저희 파킹랏이 여기 있고요. 드라이브웨이가 있어서 차들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서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차가 지나다니는 데는 아닌데 저희 집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제 집들이 이렇게 한 6채 정도 이렇게 있고요. 저희도 한 중간쯤에 이렇게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차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노이즈에 되게 민감한 편인데 그 소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쪽에 잘 있지 않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소음이 많이 들려서 영상 찍는데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이크를 알아본다고 이것저것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가 옴니 마이크인가 뭐 그런 거 스타일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마이크는 제 목소리만 픽업하는 게 아니라 사방 360도의 모든 소리를 다 픽업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 목소리를 포커스해서 잘 듣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스탠딩 마이크를 써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 알아보고 아마존에 막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아직 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위치를 좀 바꿔서 찍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 과도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 소리가 너무 웅웅웅 울리더라고요. 제 목소리도 클리어하게 픽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영상을 찍고 볼륨을 조금 줄이더라도 제 목소리가 조금 더 잘 들리는 게 여러분이 집중하는데 좋겠다 해서 다시 여기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그랬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그쪽에 저희 아이 학교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간 김에 이제 지난번에 돈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거기는 캐시하고 체크만 봤는데 사과를 이번에는 40파운드를 샀습니다. 제가 최고로 많이 산 것 같아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애 낳기 전에 처음에 이쪽 동네에 왔을 때 그때 사과잼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는 더 샀었을 것 같아요. 40파운드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몰랐네 하고 그때 저희 먹을 것만 남겨두고 저희 남편 회사로 다 보낸 기억이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다 가져가라고. 그때는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조금씩만 샀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줄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20파운드짜리를 샀는데 20파운드면 10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를 샀는데 그 파인트병으로 보여드릴까요? 파인트병이 한 이 정도만한 병인데요. 손을 해놓으면 이 정도만한 이게 파인트병인데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21서너 개 정도 나옵니다. 40파운드를 하니까. 근데 보통 이제 그 반 20파운드 정도 했을 때는 한 12개 정도? 뭐 11개, 12개 이제 얼마나 더 졸이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사과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뭐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정도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이거 반만한 사이즈의 사과잼을 만들어서 담아놨었거든요. 그리고 좀 작으면 자주자주 하나씩 비우는데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드리니까 너무 감질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드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뭐 하루 이틀 먹으니까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도 그러면 사이즈를 늘려보자 해서 이제 2배가 되는 파인트 사이즈에다가 이제 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니까 이것도 사실은 먹다 보면 굉장히 금방 먹습니다. 그리고 식구가 많다거나 아니면 가족이 다 먹는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많이 먹는 편이고 저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사과예요. 그래서 그리고 잼도
사과잼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잼은 잘 만들지 않고요. 뭐 딸기잼이나 블루베리 잼 같은 것도 그냥 그렇더라고요. 사과를 좋아하니까 그런지 사과잼이 제일 맛있어서 매년 좀 큰 배치를 만들어서 항상 만들긴 만들어요. 근데 일찌감치 떨어지죠. 그래서 12개 정도 나오면 제가 한 8개에서 10개 정도는 이제 지인들한테 뭐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제가 만들면 한 병씩 드리거든요. 그러고 나면 두세 병 정도가 남으니까 너무 뭐 겨울이 되기도 전에 겨울이 뭡니까? 만들고 나서 뭐 얼마 안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이제 배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40파운드를 했더니 그만큼 남았고 꽤 많이 남아서 저는 1년을 채울 생각이거든요. 1년 동안 먹고 그 다음에 내년에 사과가 나올 때 또 만들어야지. 잼을 안 사고 내가 만든 잼으로 그냥 먹어야지 하는 집에 사과나무가 한 2개만 있어도 2나무만 있어도 아마 잼도 만들고 다 할 것 같은데 집집마다 다 과일들을 키우는데 사과 키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도 그걸 많이 주시고 했었죠. 그래서 사과잼도 만들었고요. 토요일날은 그거 깎아서 갈아서 하는데 시간이 한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양도 되게 많고 사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사과도 진짜 많이 깎았고 제가 아주 조그만한 여러분 그 블렌더가 있으면 스틱 블렌더가 있으면 이렇게 잼을 만들면서 갈면서 하면 좋은데 제가 그게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잘 쓰지 않을 것 같아서 안 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갈아서 좀 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게 이제 하면서 이걸 으깨면 팔이 너무 아파서 블렌더에 가는데 제가 이제 그걸 갈 만한 블렌더가 딱히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블렌더, 우리가 생각하는 블렌더는 블렌더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블렌더라고 보기보다는 차퍼라고 봐야겠죠? 차퍼가 큰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조그만 걸 하나 샀더니 큰 걸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작은 것만 쓰고 있고 블렌더는 제가 좀 좋은 블렌더가 있긴 있는데 블렌더 자체는 물기가 있어야지 갈리잖아요. 그래서 사과에 뭐 물을 넣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차핑을 하는 용도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큰 걸 꺼내서 쓰지 않았나 싶네요. 이만한 조그만한 정말 금방금방 차펴서 쓸만한 그걸 제일 많이 써서 제가 그걸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서 한 2개, 사과 2개 정도, 2개, 3개 정도 잘라서 갈고 또 비우고 갈고 또 비우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 그렇게 해서 아무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레드 그래븐스틴이라는 이 로컬 사과로 잼을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항상 저희 로컬 팜에 가면 사과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딴 때보다 좀 일찍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9월달쯤 돼서 만드는데 올해는 로컬 사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게 레드 그래븐스틴이 있고 그린 그래븐스틴이 있는데 그린이 조금 더 탈트하더라고요. 그리고 레드가 조금 더 단맛이 있어서 그걸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먹어보긴 했는데 괜찮았거든요. 근데 조금 단맛이 덜해요. 그리고 보통은 사과하고 설탕을 1:1 비율로 넣는 게 보통 잼 레시피예요. 근데 저는 화이트 슈거를 쓰지도 않고 다크 슈거를 쓰거든요. 근데 레시피가 한 컵이 1:1이라면 전 한 4분의 1,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밖에 설탕을 안 넣고 하기 때문에 달지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또 빨리 먹어야 하기도 하죠. 근데 잘 막아놨고 보관을 잘 할 거니까 이제 캐닝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날은 내내 그거를 죽자고 이제 부엌에서 열심히 만들었고요. 그걸 만들면서 그냥 뭐 만들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카스모스라는 복잡하고 힘든 책을 끝내였기 때문에 뭔가 이제 산뜻한 책을 읽자 해서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놨는데 이
너무나 재밌는 게 미국에는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그 미스터리 책들, 미스터리 책들 중에서 이 크로셰, 뜨개질 뭐 이런 거랑 관련된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라이브러리 오디오북으로 있더라고요. 첫 번째 거부터 읽으면 좋을 텐데 첫 번째 거는 어베일러블 하지가 않고 두 번째 책 제목이 데드맨 돈 크로셰가 제목이에요. 그래서 몰리 핑크라는 여자가 주인공이고요. 경찰도 다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항상 제 생각에는 항상 그 시리즈의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 크로셰 하는 뭐 그룹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서든 캘리포니아에 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걸 해결하는 건데 그렇게 델리케이트하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게 막 이렇게 잘 짜여진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범인이니까 저 사람이 범인인가를 추리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범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냥 재밌게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사과잼 만들면서 그렇게 보냈고 일요일은 그냥 널브러져서 뜨개질하고 막 그렇게 지냈고요. 이제 어제 월요일 날은 그 독서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스모스 얘기하고 다들 너무 좋은 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게 이 책을 읽기 전과 후로 나뉜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은 그 책을 레코멘드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치만 그렇게 쉽게 다가오는 책은 아니기 때문에 작정을 하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좀 다들 서로 읽기는 힘들었지만 모두한테 레코멘드 하고 싶고 이게 왜 베스트셀러인지도 알겠고 뭐 그런 얘기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고요. 오늘은 화요일 격주로 저희 남편이 집에 없고 저희 아이는 학교를 갔고 그래서 좀 느긋하게 앉아서 시간을 보내보다 보니 사실 아침에 찍으려고 했는데 벌써 2시가 다 돼가거든요. 갑자기 아침에 이제 저한테 이제 이메일 서브스크라이브 한 이메일이 왔는데 머스트 스태쉬안이라는 그 셀프 스트라이핑 싹 많이 만드시는 다이어분이 있어요. 예전에도 몇 번 그분 양말 실을 사서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아마 그분이 옛날에 스타워즈 시리즈를 했을 거예요. 다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떴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양말을 아직도 신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새로 이제 요런 실이 나와요 하고 이메일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리뷰를 하다 보니까 딱히 막 끌리는 건 없는데 오랜만에 이분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볼까 하고 들어가 보다 보니 거기에 예전에 제가 사고 싶었던 색깔이 한 3볼 정도 3스케인 정도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퍼밀리어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거 예쁘네. 그래서 역시나 내가 사고 싶어 했던 걸 내가 좋아하는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은 게 있어서 그거 하나 오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막 실을 또 막 보기 시작하고 양말 실을 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양말 실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실들을 또 이렇게 다시 보게 되고 왜냐면 지금 이제 계절이 싹 바뀌는 시점이라서 요런 때부터 양말 뜨기가 조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양말을 몇 개 떴나 하고 보니까 겨우 6개 떴더라고요. 지금 뜨고 있는 건 사실은 별로 그냥 그닥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실로 조합해서 뜬 양말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뜬 양말은 아니고 아직 윗이죠. 근데 색깔이 딱 그렇게 딱 내키지가 않아서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양말을 뜰 무드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도 이제 이거 떠야지 약간 여름 느낌이라서 떠야지 했던 것도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이제 그건 다시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넣어놓고 이제 그걸 다시 실을 보면서 이제 가을 겨울에 무슨 양말을 뜰까. 보통 이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페어들 중에서 크리스마스 때 12월 달에 신을 양말이 사실은 가장 많아요. 왠지 그때가 되면은
그런 양말을 떠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켤레씩은 매년 뜨다 보니까 꽤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때가 가장 그런 걸 뜨기 좋은 때니까 아무래도 올해도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양말을 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둘러보다가 9월달엔 약간 이런 느낌이지 하고 이제 실을 몇 가지를 골라봤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웨스트 요크샤이어의 웨스트 요크샤이어 스피너리 스피너스의 4플라이. 이거를 인스타그램에 타입하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길고 또 거기다가 스펠링도 자꾸 틀리고 이래가지고 웨스트 요크샤이어 스피너스 4플라이가 싹이 아니에요. 75, 25일걸요 아마. 75, 25 올하고 나일론이고요. 이거는 셀프 스트라이핑. 굉장히 가을 느낌이 많이 나는, 그쵸? 낙엽, 단풍 이런 느낌이 나는 이 셀프 스트라이프 요 얀하고 이 얀은 제가 지난번에 블랙 스쿼럴이라는 로컬 얀샵에 갔을 때 이런 실은 이런 싹 실은 처음 보는데 하고 샀는데 제가 그때 이걸 정리해서 넣어가지고 빼먹고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건 퀸즐랜드 컬렉션의 펄스라는 거고요. 이거는 80, 20 울 나일론 블렌드고 그냥 보기에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핸드스펀 느낌도 들고 또 스핀 사이클 느낌도 약간 들죠. 색깔 체인지가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그냥 느낌 자체가 양말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궁금한데 하고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색깔 128번 보라 홈스테드 비우라인가요? 보라 홈스테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 실은 색깔이 C6 어텀 리브스라는 색깔이고 이거 계속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못 본 것 같아요. 산지 꽤 오래됐죠, 요거는. 그리고 이거는 작년 11월 달쯤 산 건데 이거는 루비 앤 로지스라는 저는 처음 사본 양말 다이어, 핸드 다이어고요. 이거는 애플 사이다.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애플 사이다야. 그런데 그냥 이름이 애플 사이다예요. 근데 이거는 골드 스텔리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약간 어딘지 모르게 반짝거리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거는 패턴이 있는 싹을 뜨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사과잼도 만들고 사과 하고 있으니까 애플 사이더 한번 이걸 제일 먼저 떠볼까 싶습니다. 이거는 애플 사이더 로즈 골드 베이스고요. 80, 15, 5 해서 이거는 슈퍼바시 메리노 15% 나일론 그 다음에 5% 골드 스텔리나 이렇게 해서 폴플라입니다. 제가 이런 걸로는 양말을 잘 안 뜨는 편인데 너무 비싸고 아까워서. 근데 이거를 이제 실을 고르면서 러브싹 울 제가 양말 하면 그냥 틀어놓고 보는 그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틀어놓고 그분 거를 보면서 그 많은 윕들과 그 많은 양말들을 보면서 또 이제 영감을 받고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많이 됐습니다. 막 양말 찾아보고 뭐 주문할까도 보고. 근데 그 러브싹울님 거 보면 이 루비 앤 로제스 이거 여기 핸드다이 하시는 분 요분하고 롤로데댓이란 얀 다잉 하시는 분, 그 다음에 홈스펀 하우스, 야너볼 뭐 그런 핸드다이 얀들을 되게 많이 쓰세요. 근데 저한테 홈스펀 하우스 얀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분은 이제 독일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땐 독일에 사셨다가
또 미국으로 오셨다가 다시 독일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영상을 제가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분도 제가 되게 초창기에 봤던 유튜브 비디오입니다. 근데 그분이 항상 해리포터 얀 클럽 뭐 그런 걸 하세요. 그래서 맞아, 지금쯤 할 때 되지 않았나? 뭐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허그와트 할로윈 얀 프리오더가 있었고요. 그건 주문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뭐더라? 애드벤트 캘린더 스타일인데 4번을 보내는 것 같아요. 4 Sunday라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4스케인에 풀스케인인 거죠. 100g 하고 70g짜리 그렇게 2개를 하시는데 저는 70g이면 양말을 뜨고도 남아서 70g짜리로 해서 그렇게 하나 살 생각입니다. 그게 한 1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어드벤트 캘린더 109불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USD로 바꾸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할로윈 허그와트 색깔이랑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드는 색깔이 있어서 그걸 그렇게 사면은 되지 않을까. 지금 카트에 넣어놓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찍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아마 주문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제 이메일 히스토리를 보면 요맘때부터 한 11월 때까지 양말 실들을 삽니다. 그리고는 겨울에 반짝 떴다가 조금 약간 봄 되고 여름 되면서 조금 약간 슬로우 다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태시가 줄지가 않는 거예요. 얀 스태시가. 저는 되게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만한 정도 한 9개에서 10개 정도 들어가는 컨테이너가 한 4개 정도 있나요? 그 안에 막 밀어넣은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양말실 사면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잖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은 저희 뜨개 그룹 모임이 있었는데 이거 에피소드 영상 맞나요? 이렇게 수다를 많이 떠는데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모임에 간다고 차에 이렇게 운전을 하려고 이제 차에 타다가 맞아, 뒷좌석에 뭔가 있었지, 그거 또 잊어버릴까 싶으니까 앞에다 갖다 놔야지 하고 뒤에 이렇게 뒷문을 열고 보니까 제가 문 연 쪽이 아니라 저 반대쪽에 제가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을 뻗쳐서 다리를 한쪽을 들고 이렇게 주워서 딱 일어나는데 제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시멘트 바닥에 나둥그러졌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하죠. 제가 넘어지고도 너무 황당했고 부끄럽고요. 넘어지는 사람들은 다 부끄럽잖아요. 왜? 아무도 본 사람 없겠지. 근데 저희 바로 네이버 맞은편에 가라지를 열고 뭘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괜찮냐고 큰 소리로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이 까졌고요. 지금 오늘은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아파서 떼서 연고 바르고 뭐 다시 붙이고 뭐 그랬고요. 여기 있고 여기는 약간 여기 아니고 이쪽에 좀 스크래치는 이거는 뭐 별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나중에 보니까 여기도 안 보여서 몰랐는데 여기도 까졌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지금 약간 희미하긴 한데 여기 멍이 들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막 그날 이제 부랴부랴 가야 돼서 집에서 이거 큰 거 밴데이드만 하나 집어가지고 이제 갔죠. 그랬더니 뭐 보니까 다리 쪽도 다리는 지금 아직까지 아파요. 다리 여기도 밴데이드 붙이고 막 진짜 병원까지 그랬냐고 저희 남편이 위안의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되게 웃기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바짝 넘어져 본 지가 언제던가. 근데 안 괜찮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이 어디 놀란 일이 있거나 그래도 나는 괜찮아. 그런데 진짜 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저도 요즘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심하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리캡을 조금 오래 하긴 했죠. 오늘 아침에 갑자기 불어닥친 양말 실들 때문에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9월달에 또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에피소드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9월달에 얀크롤이 있습니다.
이 동네는 아니고 운전을 해서 한 3시간 이상 가야 되는 곳에 얀크롤이 있는데 얀샵이 한 9개 정도 스토어가 이렇게 이쪽 캘리포니아 쪽하고 북캘리포니아 쪽 더 북쪽하고 세크라멘토보다도 더 북쪽, 그리고 저쪽 리노 쪽까지 올 포함해서 네바다주 지역이죠. 그래서 그게 있다는 걸 제가 작년, 재작년쯤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는 그 뜨개 샵에 손님이 거기를 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친구랑 같이 갔고 뭐 어디를 갔고 막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한번 올해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9월 달 21일에서부터 그게 목금토일 이렇게 4일 동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뜨개 그룹에 쉐어를 하면서 어때? 한번 가보지 않겠어? 왜냐면 제가 뭐를 말씀을 드렸었냐면, 그러니까 올해 초는 아니고 제가 한 5월달 그때쯤부터 4월, 5월 그때쯤부터 그 밴쿠버에 있는 닛시리, 지금 생각났어요. 이름이 그렇게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 닛시리 밴쿠버, 닛시리 몬트리올도 있고 닛시리 밴쿠버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는 데는 밴쿠버가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비행기를 타면 먼 거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닛시리 밴쿠버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는 게 어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너무 좀 부담스럽다는 분도 있고 그냥 무조건 가자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렇게 갈렸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여권이 익스파이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권을 어플라이를 해서 지금 받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표를 사도 또 이제 여권을 사도 여권이 있으니까 표를 사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하고 지금 저희가 가려는 그 양크롤이랑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또 비행기 타고 가고 하는 거 약간 부담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걸 못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여권조차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권이 있어야지 표를 사니까 그럼 이거는 뭐 다음에 가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그럼 거길 갈까 해서 다들 어그리해서 4명이서 이제 운전을 하고 거기서 2박을 하고 목요일날 갔다가 이제 토요일날 오는 걸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도 비우고 뭔가 이렇게 자립적으로 아이랑 남편 상관없이 가서 자고 오는 일을 또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얀을 많이 살 생각은 아니지만 약간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제 저 혼자도 많이 스티치스는 다녔었죠. 근데 이제 스티치스도 더 이상 없고 뭔가 이제 새롭게 가고 싶은 곳을 가보고 싶다. 올해 처음으로 어디죠? 오레곤인가 시애틀 쪽에 뭔가 새로운 그런 얀 페스티벌이 하나 시작했잖아요. 좀 최근에 그 그로서리 거래 그 조디하고 트레이시 둘이 다녀온 그곳이 저는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 그게 첫 번째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리고 밴더들도 보니까 꽤 괜찮고 인디드 아이돌도 많고 해서 여기는 미국이니까 미국 아니니까 그건 이제 내년에는 8월 초에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 꼭 가야지. 뭐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곧 거기를 갈 예정이어서 실을 그렇게 많이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고 사실은 뭐 보면은 사게끔 되니까 어떤 데미지든지 있긴 있겠죠. 9군데를 다 가기로 했거든요. 이번이 처음이고 다음에 간다 해도 처음이니까 다 가보자 라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이번에는 좀 힘들더라도 하루에 3군데씩 해서 뭉뚱그려서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 에피소드 영상 시작을 해볼까요? F4 제가 여러분 지금 계속 보고 있으셨을 텐데 이거 끝냈습니다. 미주리나라는 케이틀린 헌터의 패턴이고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보시면 컨트라스트가 있긴 있죠. 근데 실제로 봤을 때 그닥 그렇게 막 이렇게 컨트라스트가 강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네이비 색깔이고요. 이거는 시부이 안에 트위그라는 막 복잡하게 많은 울과 실크와 리넨과 나일론과 막 이런 것들이 섞인 그런 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실이어서 이걸로 만든 여름 서머 스웨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쑥색 비슷한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밝은 오렌지 색깔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올해 만든 컬러웍을 제가 이 색깔을 사용해서 컬러웍으로 이 스웨터를 뜨리라 하고 저희 가게에서 세일할 때 요거 한 볼하고 요거 네 볼을 샀습니다. 요거는 마지막 볼을 터야 되고요. 네 볼 중에서 마지막 거는 한 반을 채 안 썼을까요? 그 정도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레이스가 있고 또 이렇게 컬러북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 샀는데 비슷하게 남았습니다. 별로 쓰이지 않아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이건 요 파트만 들어있고요. 그리고 반팔이고 그냥 밑에 부분에는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전혀 보이지 않지만 펄 범퍼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야노버 하는 아일렛을 뜨시거나 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펄 범퍼가 있는데 이 실 자체가 굉장히 트위드하기도 하고 그냥 썰레드가 아니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텍스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블락을 해서 입어보니까 생각보다 잘 맞고 만족스럽고요. 제가 약간 다웃이 있었던 게 이게 100% 우울이나 그런 애니멀 파이버가 아니다 보니까 이 컬러웍이 스틱을 할까, 잘 붙을까, 굉장히 꺼끌꺼끌한 그런 실이어서 그랬는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왔고요. 중간에 뜨면서 입어봤을 때는 과연 이 색깔이랑, 저는 네이비 색깔을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블루 색깔의 옷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 입어보니 너무, 지금 뒤에 소파도 다크 네이비잖아요. 지금 약간 블렌드 되는, 거의 소파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너무 칙칙한 거 아닐까 했는데 생각보다 입어보니까 괜찮고요. 원래는 3번 바늘과 6번 바늘, 그래서 여기 리빙 파트는 작은 바늘로 하고요. 여기를 6번 바늘로 해서 게이지가 20 스티치예요. 그때 저는 제가 뜬 두 가지의 다른 서머 탑도 다 6번 바늘로 떴는데 제가 그것들의 게이지를 체크를 해보니까 6번 바늘로 떴을 때 20에서 21 정도 되는 게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조금 색깔이 붙으려면 실을 조금, 실이 아니라 바늘 사이즈를 하나를 적게 하면 참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컬러웍 부분을 뜰 때는 바늘을 하나를 업해서 뜨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6번으로 뜬다, 전체를. 그러면 이 파트는 7번으로 뜹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5번 바늘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넥 부분도 하나 더 작은 걸로 해서 아마 US 2.5, 3mm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블락하기 전에는 너무 목에 너무 딱 저기 된 거 아닐까, 너무 클로즈 된 거 아닐까, 이게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했는데 블락을 하니까 확실히 입다 보면은 더 넓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딱 적당한 것 같고, 대신에 제가 아마 뜨면은 두 번째 사이즈 정도를 뜰 것 같은데, 한 사이즈 업해서 그게 44인치짜리인가로 떴습니다. 그래서 게이지가 얼추 한 22 정도, 22나 23 정도 될 거예요. 이 컬러웍 부분은. 그래서 더 잘 맞는 것 같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한 21, 22.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럴 것 같고, 여기가 더 조인다 해도 저는 되게 많은 여유를 두고 한 거기 때문에 맞을 거라는 그 동물적인 감각에 의해서 그냥 떴고 마음에 들고요.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이 실 자체가 솔리드한 컬러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 컨트라스트도 실제로 보기에는 굉장히 썰을합니다. 지금 빛이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컨트라스트가 분명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희미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썰을한 컨트라스트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두 개를 일부러, 저한테 스웨터 하나를 덧댈 만한 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색은 밝은 블루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는 이제 그냥 그 색깔 하나로 이제 뭐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스웨터를 하나 만들 건데, 일부러 썰을 한 색깔을 제가 픽을 한 거고요. 그렇지만 이 실 자체가 무척 트위드예요. 그래서 이게 네이비 블루지만 하얀색 스펙이 되게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잘못하면은 무척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생각보다 잘 나와서 만족스럽습니다. 미줄이나 케이틀린 헌터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F5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그냥 갑자기 제 스크랩들을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제 레볼리를 좀 이렇게 브라우즈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이 색깔로 펠트 백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 본 건데, 저는 좀 작은 걸 만들고 싶어가지고 좀 작은 사이즈로 만들었고, 작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뜬 겁니다. 너무 조그맣지 않나요? 이러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가방인데요. 저한테 이 실이 남은 게 있어서 이 실하고 무슨 실을 하면 좋을까. 근데 하얀색을 하기에는 너무 컨트라스트가 심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흰색 그 약간 오프 화이트 색깔 같은 게 있는데 좀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이 색깔은 없어서 하나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이 색깔, 이런 그레이 색깔하고 블랙을 쓰다 보니까 그게 또 모자라가지고 결국은 실을 또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실로 네모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그마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달랑달랑 들고 다닐 가방인데, 제가 펠팅을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했다? 이거는 사이즈는 내가 펠팅을 얼마나 많이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하면서 중간에 한 3번 정도를 스탑을 해서 체크를 했는데, 마지막에 조금 덜 놔뒀으면 조금 더 크게 나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약간은 있지만, 작은 대로 만족스러워서 이제 이거보다 큰 거를 또 하나 만들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강 이제 제가 끈을 맞췄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한쪽 끈이 약간 더 긴 것 같아가지고 얘는 잘 서 있는데 얘는 자꾸 이렇게 됩니다. 얘는 안 되잖아요. 빳빳하게 힘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잘 돼요. 약간 길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여드리면 잘 보여드릴까요? 이게 아주 슬라이틀리 높죠. 그래서 힘이 좀 없습니다. 이 부분에. 그렇긴 한데 이걸 만들다 보니까 막 다 펠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무슨 실로 떴냐면 패턴스 클래식 월스티드라고,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로컬 얀샵이라는 게 있어를 몰랐을 때, 정말 옛날이죠. 그때 되게 많이 썼던 실이에요. 이게 이제 조앤이나 마이클스 가면 파는 실인데, 정가가 8불 99. 이게 119야드인가요? 219야드인가요? 아니면 아니다, 194야드네요. 약간 캐스케이드 투투엔이나 버로코 얀보다는 월스티드, 버로코 알파카 그런 거보다는 살짝 적지만, 전 이 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냥 쓸데없이 캐스케이드를 사느니 차라리 이 색을 사고 말겠다. 근데 이제 흠이라 하면 마이클스 이런 데 가면 한 5, 6개 색깔 밖에는 마이클스에서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고요. 조앤에는 실이 많은데 스토어에 있는 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웹사이트에 가시면, 그러니까 조앤스 웹사이트에 가시면 색깔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그래서, 간 김에 이 색이 되게 예쁘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말고도 제가 예뻐서 네이비를 몇 개를 사놓은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그 네이비 색깔이랑 뭐가 어울릴까? 가장 무난한 거는 검정이라면 이런 거. 검정과 이것도 괜찮죠. 그래서 약간 내추럴한 색깔. 이렇게도 괜찮을 것 같고. 네이비랑 얘도 괜찮을 것 같고. 네이비랑 그레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조금 더 코수를 조금 더 많이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더 만들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귀엽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끝냈고요. 윗, 제가 지난번에 뭘 보여드렸었냐면은 슈퍼 서머 심플 스웨터. 그거는 손도 안 댔습니다.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대로 그냥 떠도 제가 암 세퍼레이션 같이 다 해서 그대로 그냥 떠서 입어도 입을 수 있습니다. 입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레이스가 요에 있는 그런 스웨터들의 그런 것들을 좀 인크리스를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얘 스웨터랑 조금 맞춰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잘 맞으면 좋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욕 스웨터, 이것도 지금 욕 스웨터인데 이거의 인크리스도 마찬가지로 여기 인크리스는 야노보를 통해서 늘어나잖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는 레이스로 일단 시작하잖아요. 여기가 컬러 패턴이죠. 근데 안 보이시겠지만 요 사이사이가 케이블입니다. 보이실려나요? 이게 케이블이 있는데 이 색깔 자체가 너무 트위드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 스웨터를 조금 더 잘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아직 손을 안 대고 딴 거에 손을 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말도 그냥 그대로 입고 이제 가을 양말을 캐스톤을 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애플 컬러, 애플 사이더 컬러를 제일 먼저 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시작한 게 이 실이 눈에 보여서 그냥 라넌큘러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 색이고요. 지금 팔 세퍼레이션 했고요. 한 이틀 정도 뜬 거예요. 너무 빨리 뜰 수 있는 거고 이게 제가 예전에 그 패턴을 샀을 때 하고 지금 업데이트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새로 업데이트된 패턴을 보면 제가 뭘 팔로우를 해야 될지 제가 잘 적어놓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프린트 해놓은 그 카피가 있어서 그걸 인용을 해서 그걸로 팔로우를 했고요. 지금 새로 업데이트된 버전은 사이즈 옵션이 굉장히 많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팔로우를 하려니까 제가 뭐를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패턴에다가 제가 이제 요즘에 그 굿노트 앱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라난큘러스는 앞으로도 뜰 거고 계속 뜰 거라서 그걸 거기다가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놓고 거기다 이제 메모를 하기 시작했죠. 나는 어떤 거를 팔로우 했다. 내가 했던 사이즈는 어떤 거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양쪽을 다 봐가면서 얼만큼 늘릴까, 어디까지 할까 하면서 마지막 인크리스를 제외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 이제 새로운 패턴은 지금 잘 모르겠으니까. 아무튼 인크리스를 조금 줄인 게 이게 게이지가 크더라고요. 제가 쓰고 있는 실은 엘스페스 라볼드라는 요 실에 뭐라고 써있죠? 반대로 나와 있어가지고 뱀부클레. 그래서 이게 45% 커튼, 30% 뱀부, 17% 리넨, 8% 나일론. 복잡하네요. 근데 대부분이 커튼과 뱀부로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고요. 느낌이 이렇게 되게 러 스티커 느낌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얀합에 갔을 때 이걸 세일하고 있었어요. 6불 70에. 이게 50g짜리 볼인데요. 한 볼에 87야드. 그러니까
80m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대강 계산을 해서 이거는 한 6개 정도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6개 해도 이게 600 야드가 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못 뜨겠고 라난큘러스 그냥 떠야 되겠다. 이거는 조금 크랍으로 떠도 되니까 지금 생각에는 그렇고, 막상 8번 바늘, 제가 늘 항상 쓰는 8번 바늘을 썼더니 이게 게이지가 보통은 18 정도, 제가 그동안 뜬 라난큘러스는 그 정도 됐다고 보면 이거는 16이 나와서 마지막 디크리스를 안 했어요. 마지막 2번을. 나머지는 다 똑같게 했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여기에 지금 요만큼 정도가 남았는데 이걸 이제 끝나고 나면은 팔을 뜰 거고요. 겨우 이제 세퍼레이션 하고 지금 한 1인치 정도, 1인치 조금 넘나요? 그 정도 됐습니다. 근데 분명히 실을 다 쓸 것 같고요. 어쩌면 크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3볼을 쓴 거가 이만큼인데 제 생각에는 한 볼로 팔을 뜰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팔 하나로. 그리고 2볼은 바디, 나머지 바디를 떠야 되는데 이걸 다 써도 암 세퍼레이션에서 한 1인치가 더 내려올까요? 이게 2인치 정도 된다 해도 그렇게 긴 바디가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대강 지금 보면서 얘를 다 쓰고 나면 이제 팔을 뜨려고 이렇게 이 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예쁘죠? 라난큘러스는 어떤 실로 떠도 예쁘고 누가 입어도 예쁜 디자인이어서 이제 게이지 확인만 잘 하시고 얼마나 내 몸에 핏하게 만드실 건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거는 저는 항상 제가 작은 바늘로 뜨기 때문에 원래 패턴은 10번 바늘을 사용해서 뜨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8번이나 7번이나 8번 바늘을 사용해서 뜨기 때문에 모든 사이즈가 다 같은 코스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좁은 이게 넥 옵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와이드 넥과 네로우 넥이 있는데 네로우 넥으로 제가 작은 바늘로 하면 너무 좁아질 것 같아서 그냥 그 코스가 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8번으로 시작해서 뜨기에는. 그래서 와이드 코 잡는 거를 항상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게 좀 특별한 방법이기도 해서 그 영상 보면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고, 제가 넥 부분을 조금 다른 것보다는 조금 리빙을 좀 넓게 해가지고 바디가 좀 많이 내려와서 여기 부분을 많이 스킵을 했습니다. 이제 팔 세퍼레이션이 너무 로우한 게 싫어서 조금 더 핏하게 입으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산뜻하지요? 산뜻한 색깔인 것 같고 떠놓으면은 그냥 아무 때나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여름에 제일 그냥 막 손이 가서 입는 여름 티는 그냥 내추럴한 색에 약간 크랍, 제가 바지를 와이드 팬츠를 좀 많이 입기 때문에 바지가 훌렁훌렁한 리넨 팬츠를 많이 입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를 조금 약간 크랍으로 입고 그렇게 많이 다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길게 안 나올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제 윗은 그거고요. 원래는 다른 영상을 더 붙이려고 했는데 못하겠네요. 벌써 50분이나 지났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동안 했던 서머탑 미러롱 했던 것을 이제 당첨자를 발표를 드릴 건데, 오늘이 29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상 업로드 하기 전에 영상 한 번 더 찍고 그것들을 이제 금요일날 그렇게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제가 어나운스를 이 뒤에 붙여서 할 거니까 계속 봐주셔야 알 수 있어요. 마치기 전에 저희 새로 하는 함뜨하고 새로 읽게 될 책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기로 할게요. 새로 시작하는 거는 이제 9월 15일부터 시작하고 11월 15일에 끝나는
새로운 함대인데 니링북에 있는 패턴을 뜨는 함대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익사이팅 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 기회에 책에 있는 패턴을 한번 떠보자. 뭐 책에 있지만 레벌리에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레벌리만의 패턴은 안 되고요. 엔터를 하시려면 해시태그는 KS 니링북 KAL23입니다. 밑에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그 리드 얼롱은 Factfulness라는 책이고요. 제가 매주 한 챕터씩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9월 15일부터 12월 1일 그 마지막 방송 때까지 하시면 되고요. 뭐 11월 31일 날 끝내셔도 돼요. 제가 방송을 12월 1일 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 하는 거기도 하고 하니 여러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뜨면 나는 이 책에서 해요. 뭐 그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고 저희 뜨개 이야기 니링 그룹 레벌리에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와서 가끔 들어와서 보시고 꼭 사진을 올리지 않으셔도 댓글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의 작품과 여러분의 뜨개 계획과 그런 거 되게 궁금하기 때문에 소통의 장소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봐주시고 또 당첨되신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제 레벌리 그룹으로 컨택을 해주시면 제가 원하시는 레벌리 패턴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 또 잘 지내시고요. 다음에 뜨개멍 시간에 만나기로 해요. 안녕.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8월 31일이네요. 8월 31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6시쯤 되는데 오후 6시쯤 되는데 지금 드로잉을 하려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레벌리에서는 벌써 뽑았고요. 제가 화면에 여기 넣겠지만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돌려서 34개의 포스팅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 포스팅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4개의 포스팅을 넣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를 한 다음에 만약에 제가 단 댓글이 걸리면 다시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부터 제가 아닌 번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첨되신 분은 여러분 너무 아비어스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열심히 올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레벌리 그룹에서는 이분 지난번 컬러웍 스웨터 니럴롱 하셨을 때도 당첨되신 분이에요. 워낙 열심히 제 레벌리 그룹에 사진 올려주시고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양숙님 레벌리로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레벌리 DM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 밑에 댓글을 달으셔도 좋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제가 원하시는 패턴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는 제가 세어보니까 총 17분 강아지가 바빠요. 총 17분이 포스팅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인스타 태그를 달아주셨는데 거의 많은 분들이 아니고 소수의 분들이 여러 번 달아주신 게 많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조금씩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이런 볼에 다 적었어요. 한 서너 분 정도? 하나, 둘, 4분 정도 되고요. 그 중에 한 분은 딱 한 번, 어떤 분은 한 3번, 뭐, 나머지는 그냥 엄청 단독으로 많으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다 섞어서, 이건 알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섞어서 한 명 뽑습니다. 자, 이분은 역시 제일 많이 태그를 달아주신 크림닛. 이분이 제 1년 포드캐스트 애니버서리에 또
선택되신 분 중에 하나죠. 미국에 사시다가 최근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신 분인데 해시태그를,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참 많이 달아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여름 서머탑 니럴롱은 마감이 됐고, 레벌리 그룹도 이제 닫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안 하면 여름뜨개를 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여름뜨개를 그렇게 한지는 오래 안 됐거든요. 여름에는 딴 거 보통 하다가 이제 겨울 되면 또 겨울 스웨터 뜨고 그랬었는데 여름 스웨터를 뜨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일단 소매도 짧고 그리고 실도 좀 가볍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재미를 느껴보시라고 이걸 했고요. 이제 새로운 함뜨 하는 거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즐거운 뜨개 계속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정말 안녕.